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취재 오셨습니까? 네, 대입 수시 모집이 어제 시작됐죠. 네, 전국 39개 의과대학들도 이번 수시로 전체 모집 인원의 68%를 선발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아, 수시로 68%를 선발을 해요? 예. 이 와중에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 어제 시선집중에 출연했던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김성근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비상 상황인 것만 인정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선례도 있었다라는 네. 거였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입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교육계 한번 목소리 좀 들어봤는데 뭐라고들 하던가요?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는 원서 접수 이전이면 몰라도 접수가 시작된 상황인 만큼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다라는 건 이미 수험생들이 전형 중에 있다는 그렇죠. 거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종로학원의 임성호 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각 대학별로 모집 정원 이미 다 발표가 된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재수를 선택한 학생들도 있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반수를 통해서 다시 재도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휴학을 해놓은 상황도 있고 대학을 결정을 해놓고 그게 맞추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은 현재 상태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정리하자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걸 감안을 해서 기준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왔다는 건데요. 네. 현재 성적과 최저 등급까지 고려를 해서 고심 끝에 6군데를 지원하는 건데 네. 재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그동안 해온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그 원서 접수가 개시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원서 접수 마감이 언제인지도 궁금하고 지금 중요한 건 합격자 발표 시점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서 마감이 가장 빠른 곳은 내일 수요일이고요. 내일 마감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가장 대다수는 금요일 날 마감하게 됩니다. 네. 1차 합격자 발표는 수능 전후고요. 예.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에서 1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이 합격자 발표까지 아직 남았으니까 재논의가 가능하지 않냐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었는데요. 네. 현장에서는 조금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네. 원서 접수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네. 몇 달 동안 분석을 해왔고 또 커트라인이 어떻게 바뀔지 사실상 그 의대 증원 이슈가 시작된 시점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근데 어제 인터뷰 과정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례가 있다. 한의사 유급 사태로 수능 직전에 정원 감축한 이런 전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1993년에 수능 첫 해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것에 이제 한의대생들이 크게 반발을 했었고 네. 수업을 거부하면서 집단 유급 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러자 정부가 그럼 다음 해에 한의대 입학 정원을 30% 감축하겠다 이렇게 했던 건데요. 예. 96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때도 1,000명 이상이 유급이 되면서 97년도에 또 정원을 감축했는데요. 예. 그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재외국민 그리고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의대들이 원서 접수를 시작했을 때 이제 과거 한의대 유급 사태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요. 예. 당시 교육부에서 우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한의대 정원 감축 같은 경우는 대입 4년 예고제가 있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 또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학원과도 사실상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 그때하고. 예, 가장 중요한 기준은 원서 접수 전이냐 후이냐인데요. 네네. 93년도 같은 경우도 96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그 정원 감축 결정보다 원서 접수가 훨씬 늦었습니다. 관련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서 접수가 이유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때와 다른 상황은 지금 현재 원서 접수가 이미 시작됐고 그때는 원서 접수 전이기 때문에 수험생으로 하여금 어떤 선택의 여지 시간을 줬다라는 게 근본적 차이죠. 네. 만약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더라고 하면은 포항 사태처럼 그 수능 시험 바로 직전 전날 저녁에 시험 일정을 딜레이 된다라는 거를 긴급하게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거고. 네. 정리를 하자면 선례를 살펴봐도 둘 다 모집 정원 감축을 원서 접수 이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서 접수 전에 모집 정원을 감축을 했으니까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그러니까 대비를 할 수 있었다. 또 이런 점도 함께 이제 대비가 되는 건데 요번은 좀 다르다 이런 건데요. 네. 결국은 그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건 역시 수험생 그 학부모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의대 증원 백지화 문제는 공대 그리고 일반 학과들의 지원을 하는 수험생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모든 수험생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다만 학원가들은 이제 강력하게 논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상 밀어붙인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의 학생들 그리고 후대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네. 그 입시 전문가 전성훈 컨설턴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육 정책은 정책 위반자가 만드는 거잖아요. 네. 네, 저희는 현장에서는 그런 거에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뭔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생각은 안 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슬퍼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아이들이에요. 교육은 정말 중요하지만 길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좀 교육에도 길게 보고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이제 말을 끝났는데 드렸는데요. 아무튼 이제 의료계의 목소리는 이제 많이 언론 보도를 탔지만 교육계의 목소리는 이제 별로 언론 보도를 타지 못해서 유승민 작가가 이제 교육계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걸 좀 취재해서 좀 전해 주신 건데요. 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할 거였으면 원서 접수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미 원서 접수 절차가 개시가 됐다. 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다. 이런 얘기네요. 네.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